그것을 통해서만 언어 노출이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중요하죠. 세 번째 개념은 immersion이라고 합니다. immersion. 그게 폴랭귀지에서 중시합니다. immersion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교과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영어를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학부모들이 영어를 아이에게 가르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이웃 사람하고 즉 외국인하고 인사 잘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가 성인이 되면은 그가 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사자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면요,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면 음식 가래 아무거나 다 좋아요. 다 먹어요. 너무 배가 고프면 쓰레기도 주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영어를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Good morning, how are you를 잘하면 엄마는 아주 기뻐했어요. 내 자식이 영어를 잘한다. 그런데 영어도 하나의 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것도 하나의 언어일 뿐이라는 거. 그렇죠? 그것도 언어입니다. 우리 한국어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어머니가 자녀가 5살쯤 되면 우리 한국 나이로 6살입니다. 그 아이가 영어를 잘 말할까요? 못할까요? 영어를 잘 구사합니다. 시제까지 쓸 수 있거든요. 만 5살. 우리 한국 아이가 5살 되면 한국어 어느 정도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5살까지 그 모국어 노출 시간이 많은 시간이에요. 9,620시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노출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아이가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학교 안 갔어요. 미국 아이도 똑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5살, 6살이 되어서 한국어를 아주 잘하면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있나요? 아, 이제 나는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뭐 말 다 시켜줬는데 이런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그 언어는 이제 그가 앞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교과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섭렵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나중에 과학자도 될 수 있는 거고 사회학자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러한 백그라운드 나레지를 같이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한국말 아무리 잘해봐야 거지밖에 안 되죠. 미국에도 거지들은 영어 잘해요. 거지죠. 그러니까 미국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5살 되어서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고 해서 행복해하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얘를 사립으로 보내냐 공립으로 보내냐. 사립으로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부모의 고민이죠. 이유는 그 아이가 구사하는 유창한 영어는 하나의 무엇일 뿐입니까? 목표가 아니고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영어라고 하는 것이 도구가 아니라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만 잘하면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하등 소용없는 말이죠. 그냥 사회생활할 때 내가 돈 많아가지고 외국인하고 그냥 놀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비즈니스가 되겠습니까? 학문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폴랭귀지에서 추구하는 것은 교과목, 영어로 된 수학, mathematics, social study, science, language art, music, art 이 모든 것들이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뭐가 완성되는 거죠? 폴랭귀지가 완성돼요. 자, 요점 정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둘째, breathing language. 두 번째가요. 그렇죠. 환경 교과서. environment text training. 세 번째가 뭐라고요? immersion program. 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이것이 비로소 홀 랭귀지가 됩니다. 자, 청크는 바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기본을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청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청크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우선 청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문자적인 청크. 이거는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덩어리. 그래서 청크라는 사전을. 근데 만약에 이런 숫자를 하나 보셨다고 가정해 보시면 이 숫자를 어떻게 기억하기가 쉽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눠보면 뭔가가 되죠. 그죠? 요거는 국제전화를 걸기 위해서 먼저 돌리는 번호. 그죠? 요거는 뭐죠? 미국의 번호죠. 미국이 1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예요? 지역번호. 이건 뭐죠? 개인 번호죠. 그죠? 이렇게 놓으면 이게 뭐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거는 미국에 있는 내 친구 전화번호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요거는 뭘 가져요? 의미를 갖죠. 그때 요거를 청크라고 해요. 의미를 가진 덩어리.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무의미한 것이고 거기에 의미가 부여될 때는 청크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청크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청크가 모여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청크라는 개념을 이해하세요. 청크는 무엇을 가진? 의미를 가진 덩어리. 그게 청크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이 청크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뭐냐? 이거는 한국 영어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제대로 많이 이해하면. 저는 이렇게 마술이나 이런 걸 믿지는 않지만 축지법이라는 거를 들어본 게 있어요. 축지법 아시죠? 근데 이 축지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대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먼 거리를 가는데 발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짧게 가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막 날아가는 것처럼 가는 게 소축법이라는 거예요. 대축법이라는 건 뭔가 하면 먼 거리를 이렇게 부채살처럼 접는 거예요. 거리는 먼데 이거를 접어요. 이렇게 주름을 줘가지고. 그러면은 좁아지겠죠. 접으면은. 그래서 여기서 한 발만 탁 뛰면 펴보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먼 거리를 가는 거죠. 이게 대축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축이든 대축이든 축지법이는 어떻게 가는 것이죠? 요점이 뭐예요? 먼 거리를 빨리 간다는 개념이죠. 그죠? 청크라고 하는 개념은 대축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축지법의 대축법. 그래서 청크를 하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느냐? 스피드 리딩이 가능해져요. 속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청크를 제대로 훈련받게 되면 독서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그 독서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성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청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가를 이해하려면 이 한국의 역사만 좀 생각해보죠. 이제 한국의 어떤 회사에서 지금은 그 회사가 이제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의미가
학습법이라는 거 들어보신 게 있나요? 의미구라는 게 뭔가 하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구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 속에는 구가 있잖아요. I am in the room 하면 in the room이 뭡니까? 그죠? 그래서 구는 대체로 전명구가 되죠. 전치사와 뭐가 만나는 거예요? 명사나 대명사가 만나서 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명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구라는 건 그렇게 in the room이라고 하는 것을 in the room 세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뭘로 보는 거예요? 한 뜻으로 보는 거죠. 하나로. 그게 바로 의미구예요. 의미구. 그러니까 in the room 하나씩 번역하는 아이하고 in the room을 하나로 보는 아이하고 누가 더 빠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영어라고 하는 건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 논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의미를 가진 덩어리들을 어떻게 버린 거죠? 덩어리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미구 학습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의미구 학습법.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서 이 독해력을 늘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건 참 좋은 방법이었으니까 최초에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고 합시다.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뭐를 잘한다는 뜻일까요? 영어를 잘한다. 뭘 잘한다? 첫째, 학교에서 시험 점수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잘한다는 거냐? 독서를 잘한다는 거냐? 듣기를 잘한다는 거냐? 쓰기를 잘한다는 거냐? 나눠보면 좀 애매해지죠. 영어를 잘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 뭐가 건강하다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신체도 튼튼하고 뭐 다 잘하는데 이 폐 속에 암이 있다면 건강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건강한 걸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전체적인 클리닉이 필요하죠. 그렇죠. 진단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한다는 것도 사실 한국에서는 대단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아, 저 사람 영어 잘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분석을 하면 뭐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 뭘 배웠죠? Whole Language Approach 배웠죠. Whole Language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어떻게 나눴어요?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걸 언제나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같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아이가 의미구 학습법을 가지고 번역을 잘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쓸 수도 있어야 돼요. 또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능 전체를 다 잘할 수 있을 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크가 바로 등장해야 되는 목적은 의미구 학습법을 가지고는 영어의 한 부분을 달성해 주는 것이지 전체를 달성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크 프로그램은 네 가지 기능을 모두 다루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청크예요. 근데 청크는 보통 훈련이기 때문에 세 가지 방식으로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의미구 학습법과 똑같이 구를 나누는 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형태의 청크가 훈련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문장은 길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준동사가 껴들어갑니다. 부정사라든지 분사라든지 동명사가 껴들어가요. 또 뭐가 일어나죠? 도치가 일어나요. 또 강조할 적에는 전혀 문법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구현이 될 수도 있어요. 생략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의미구 학습법을 가지고 영어를 정복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크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의미구를 넘어선 단계.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소절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연구가 시작됩니다. 소절까지. 그거를 토너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장절이나 문장까지. 그래서 결국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읽는 아이는 없겠죠. Did you get it? 이렇게 읽지는 않죠. 어떻게 읽습니까? Did you get it? 그러겠죠. 그죠? 그럼 대답은 또 뭐라고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I got it. 그러겠죠. 좀 말이 쌍스럽죠? Did you get it? I got it. 그런데 사실은 이게 4개의 단어가 보였지만 아이들이 이걸 음성, 소리로만 듣는다고 그러면 이게 뭘로 들릴 수 있어요? 한 단어가 되니까. 자, 무지개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Rainbow. 4글자입니까? 한국말은? 네 글자. Did you get it? 몇 글자죠? 네 글자. 아이에게 뭐가 다르죠? 똑같은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레인보우 하면은 무지개라는 걸 아는데 Did you get it 하면 하나씩 따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건 의문문, 이거는 주어, 이건 동사, 이건 목적어. 그래서 Did you get it이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레인보우와 똑같이 Did you get it? 이라는 말을 그냥 알아먹었냐? 이런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죠. 이게 바로 청크의 2번째 훈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소절을 한 단어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뭐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문법을 따질 필요가 별로 없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결국 3번째 가면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문장 전체가 결국은 하나의 단어로 받아들여지게 되기까지가 청구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 단계죠. 처음에는 의무에서, 그 다음에는 절로, 그 다음에 문장으로까지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으로까지 확대될 때 스피드 리딩이 되기 위해서 시폭 확대 훈련이 포함이 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넓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훈련시켜서 체화시키면 이렇게 마치 뭐와 비슷하게 되는 건 사진 찍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장 하나가 그냥 쑥 들어와 버리게 되는 거죠. 쑥. 그러니까 하나씩 따질 적에는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 건데? 나무 가지를 본 건데 이 전체를 하나로 딱 받아들이게 되면 숲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2가지가 다 돼요. 하나는 translation, 또 하나는 interpretation. 2개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interpretation과 translation도 구분 못해요. 번역과 해석이라는 걸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언제나 뭐가 있는가? between the line이 있는 거예요. 행간이 있는 거예요. 행간. 즉 표현된 말과 속뜻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단어 하나씩을 번역하는 아이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왜? 가지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게 되면 전체를 보기 때문에 전체가 들어오게 되니까 전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해결될까요? 소위 수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패러그래프 한 단락 주고 여기서 it가 의미하는 바는 해놓고 1, 2, 3, 4 중에 고르기. 그거죠? 근데 왜 아이들이 그거에서 틀리는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 거기서 묻는 것은 행간을 묻고 있는 것인데 그 아이는 번역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행간이 보이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것을 전체로 보는 아이는 그 훈련을 받은 아이는 그거는 문제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외국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시험 문제 보면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될 리가 없는 거죠.
그 안에는 절대로 단어를 가지고 번역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가면 그걸 어떻게 됐어요?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어조차도 그렇게 못하는 아이는 뭐가 부족한 아이죠? 독서량이 부족한 아이.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나 다 양이 많아요. 독서량이 많아요. 그런데 청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독서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교재를 잠깐 보면 그거 하나만 줘보시겠어요? 같은 건데 여기는 보이시는 쪽으로 B자가 붙어있죠. 여기는 뭐가 붙어있나요? 여기는 A가 붙어있죠. 이게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A자가 붙어있는 것은 픽션 아시죠? 허구적인 이야기, 동화라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B자가 붙어있는 거는 non-fiction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홈 리에디즈가 무슨 뜻입니까? 자가치료죠. 자가치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아까 홀랭귀지 세 번째 개념이 뭐였어요? 이머전트. 그러니까 영어로 다양한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고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크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A와 B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명으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Balanced Literacy Program, 균형 학습 프로그램.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사는데 뉴스만 듣고 살고 역사만 배우고 살면요, 이 세상은 굉장히 팍팍한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의 어느 뇌가 담당하는 걸까요? 좌뇌일까요? 우뇌일까요? 좌뇌죠. 지성뇌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너무 긴장이 되어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거 좀 이완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성뇌도 건드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그게 픽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픽션과 픽션은 똑같은 사상을 입체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두 개인 이유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love라는 말을 가지고 생각해보죠. 사랑. 좋잖아요. 사랑이라는 거. 그런데 사랑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사랑이 될까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사랑. 여기 앞에 있는 어린이한테 설명해보세요. 사랑이 뭐죠? 그러니까 난픽션으로 한번 설명해보라요. 사전적인 정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해시켜보세요. 사랑이 뭐죠?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뭐만 하나 보여주면 끝날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책이라든지 그 동화 한 권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거기 진정한 뭐가 들어있어요? 러브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고 난 아이는 뭐를 알아야지? 사랑이 뭔지를 뭘로 느끼는 거죠? 그렇죠. 감정으로, 이모션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 플러스 그것을 이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게 해줄 때 진정 그 아이가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입체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것은 입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청크에서는 그 부분을 함께 아우를 이유가 그것입니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홀랭귀지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걸 좀 보면 좋은데 없으니까. 우선 이제 우리가 독서를 한다, 책을 본다 그러면은 반드시 단계는 몇 단계가 있냐면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준비 단계가 있어요. before reading이 있어요. 그 다음 준비 끝났으면 이제 뭘로 들어가야 돼요? while reading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이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after reading이 있어요. 그러니까 셋으로 나눌 수밖에 없죠. before reading, while reading, after reading.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것은 지금 픽션을 다루고 있으니까 첫 번째 장을 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전체 스토리가 요약이 되어서 한국말로 적혀 있어요. 이걸 스키닝이라고 해요. 스키닝. 사람은 똑같은 영어를 해도 내가 이미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이해가 어때? 더 빨라요. 근데 생뚱맞은 걸 받게 되면은 그거보다 수준이 낮아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기억할 점은 이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훈련 교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훈련 교재는 뭐 할 수 없죠? 심플할 수 없죠. 클리어할 수 없죠. 이거는 태권도로 말하면 뭐와 비슷한 겁니까? 품새 익히기입니다. 그래서 품새만 아주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 무궁무진하게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근데 그 품새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아이의 발전은 더디거나 그렇지 않으면 발전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죠. 훈련이니까. 이것도 암묵적 지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내용을 가지고 읽게 하고, 한국말로 읽게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교사가 몇 가지 질문을 또 던지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그래서 뭐죠? 인트로덕션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적어도 알아야 되는 뭐가 있겠죠. 그렇죠. 보캐블러리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시에게 자랑하는 것이 이 보캐블러리 초읽기로 해서 하는 시스템이니까 그 방식으로 해서 완성시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은 이 지문을 구성하고 있는 문법이 있어요. structure. 그 부분을 그래머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짚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 준비가 하나씩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이 자꾸 어떻게 되는 게 동화죠? 반복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그 스트럭처, 포커스를 연습시켜줍니다. 실제 들어있는 스트럭처하고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몇 개의 예문을 가지고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시키면 뭐가 끝나는 거죠? 읽기 위한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뭘로 넘어가죠? while reading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학생에게 그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네, 모두 다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는가? 읽기만 잘하는 건 소리가 필요 없고, 우선 뭐부터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죠? 소리부터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listen with ears. 이거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뭐가 없어요. 문자가 없어요. 책 자체에. 그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쓰고 듣는 거예요. 몇 번을 듣는가 하면은 3번을 듣도록 지시하고 있어요. 3번. 근데 이 3번이 속도가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 인지와 연결시키는 것인데, 두뇌는 긴장과 이완을 반복해 줄 때 굉장한 효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련에서는 초읽기를 가지고 단어를 익혀주지만, 많은 언어학자들은 아이들에게 단어를 익히는데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풍선이나 수건 같은 것을 한쪽에는 단어를 보면서 던져야,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던진 거를 받으면서, 치면서, 그러면서 단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뇌가 어떻게 될까요? 두뇌가 초인적인 능력을 일으키거든요. 긴장을 해가면서. 그러면 그 단어가 훨씬 더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가 해봐야 되는 건 여기 선생님들이 해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선은 이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풍선 가지고 해보세요. 단어 10개만 잡아가지고 방에 앉아서 풍선 튕기고 내려오면 또 튕기면서 단어를 보세요.
그리고 그냥 단어 볼 때와 그렇게 할 때 어떤 차이가 나는 건 확인해 보세요. 여튼 그게 인지적인 것인데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노멀로 나와요. 노멀 스피드, 정상 속도로 나오고 두 번째는 1.5배속으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처음 보는 문장인데 소리인데 노멀로 나오다가 1.5배가 되면 뇌가 어떻게 될까요? 뇌가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뭔 소리야?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몰라. 노멀. 그러면 놀랍게도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느리게 들려요. 그러니까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먼저 소리로 맛배기를 끝내는 거예요. 세 번. 이게 정상 속도로만 세 번 나오면 아이들이 좀 지겨워요. 그런데 그렇게 속도를 이렇게 막 움직여주면 뇌가 긴장하면서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 가지고 읽기? Listen with picture.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근데 이미 아이는 이 스토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앞에. 한국말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대충 짐작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순서에 맞춰서 듣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미 녹음되어 있던 방식을 세 번 듣게 돼요. 노멀, 그 다음에 스피더, 노멀. 네,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거의 암기하게 돼요. 이 짧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내용은 몰라도 대충 감이 온다 이런 말이죠. 감을 잡는다 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뭐죠? 문자. 그래서 이번에도 listen with text. 문자를 보면서 이렇게 그러면 몇 번을 듣게 됐죠? 9번을 들었죠. 그죠? 영어로만 소리를 9번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들은 소리하고 뭐하고 연결이 됐겠죠? 문자하고 연결이 됐겠죠? 그러면 사실 이 아이는 번역은 할 줄 몰라도 이미 자기가 앞에서 스토리를 들었고 했기 때문에 대충 다 알아요. 그 상황에서 청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 하나하나씩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어떤 단위, 아까 말한 3단계 방식에 의해서 처음에는 의미문, 두 번째는 소절, 그리고 나중에는 문장으로 갑니다. 윗단계로 가면 해서 여기 나오는 그대로 분해를 하죠. 그리고 옆에는 다 뭐가 써 있어요. 번역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민할 건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사실은 실력이 없는 누구도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선생님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순서대로 선생님들은 그 펑션, 기능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시 합체시킵니다. 합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영어와 한국어의 문이 서로 열려버리는데, 그래서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미 그 아이는 약 12번 소리의 노출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한국말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1차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또랑또랑한 아이 2명을 나오게 해가지고 한 아이에게는 무엇을 영어, 한 아이는 무엇을 하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해 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할까요?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대학 자금, 정부 자금을 가지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영통, 수원 영통, 그 영통에 있는 그 유수한 아이들을 불러서 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시험을 끝낸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전체 스토리를 같은 방법. 맨 아래 보면은 이 지문 전체를 또 하나로 합체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게 되면은 이게 영어로 더 이상 생각되지 않고 그냥 뭐처럼 들어오죠. 들으면 그냥 그대로 외국인이 영어를 들으면서 의미를 아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지문 전체를 가면 이 아이는 이 스토리를 두 가지로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구분하지 않고
양쪽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만 남아요. 그건 뭔가 하면 콩글리시, 발음이에요. 어차피 발음이라고 하는 건 외국인의 발음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낸 것을 가지고 이제 뭐랄까, read, 따라 읽기죠. 이거는 에코 리딩이 아니고요. 섀도우 리딩을 시켜야 돼요. 혹시 이 두 가지 구분하십니까? 에코 리딩과 섀도우 리딩. 에코 리딩. 거꾸로. 그림자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섀도우 리딩이라고 하는 거는 원어민과 같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CD 안에 다 원어민 음성이 있으니까 그 원어민이 같이 따라가는 약 0.5초 정도 늦을 거야. 처음 가지를. 그래서 같이 쫓아갑니다. 섀도우 리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을 섀도우 리딩을 하면 아이의 뭐가 바뀌죠? 발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섀도우 리딩을 시키면. 그리고 이미 아이는 이 지문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그냥 머리로만 따라할 수 있어요. 소리를 내가지고. 이 지문을 익혀버렸거든요. 이 지문이 긴가요? 아주 짧습니다. 한 스토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프랙티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Read aloud. 큰 소리로 읽기. 이거는 한 학생을 익히는 일은 금물이에요. 어떻게? 이 클래스 전체가 동시에 큰 소리를 내게 합니다. 언어는 크게 말하면 빨리 익히게 돼 있는 건데 혼자 하면 쑥스러워서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니까 묻혀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큰 소리로 3번 정도 하면은 이 지문에 관해서는 발음이 외국인 발음을 듣게 됩니다. 이 지문에. 그러니까 어머니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보여드리게 되는 거예요. 학부모에게. 사실은 그 아이가 다른 영어도 그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만 지금 잘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데 이것은 잠시 동안은 학생이 속아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뭐가 생기니까 학생이? 자신감.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문을 외국인처럼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안 보고도 그냥 외국인처럼 짓거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훈련 교재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것인데 이제 그 뒤에는 보너스 항목으로 주는 거예요. USB는 받았어요? 그래 좀 보고 싶은 왜냐면 실감도 솔직히 좀 제가 보자. 저 친구가 회원이 300명이라고 지금. 내가 여기 와. 내가 컴퓨터니까 여러분이 그걸 물어봐요. 저기 이민학 천장은 쭉쭉 읽어라 해서 청구로 공부했잖아. 네. 그거랑 지금 이 교수님이 한 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죠. 파일 여기 폴더로 파일.
문장, 이제 텍스트 문장 보면 색도를 다 세봐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세상 한해 그 전체 클래스 말들이 세 번 따라 여기 나오는 거 좀.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오케이. 그 정도 해놓고 내려옵시다. 요청 내려옵시다. 이건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 인트로덕션 아까 설명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워드 포커스. 그 다음에 그래머 포커스. 그 다음에 스트럭처 포커스. And listen with ears, and then listen with picture. 그 다음에 이 그림 보고 읽는 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라이팅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건 폴랭귀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있는데요. 그림 보면서 읽는다는 게 무슨 그림 보고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리슨.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면서 이쪽으로 너무 눈이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까지 가겠죠. 그럼 그것도 정상적으로 열정을 네, 똑같아요. 무조건 3번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비로소 뭐가 나오는데 텍스트가 나오는데 잘 보시면 여기 뭐가 있죠? 그렇죠. 청크 단위가 있는 거예요. 최초에 2단계 청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맨 아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텍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단위가 문장이 끊어져 있죠. 그래서 옆에 번역이 붙어 있고 모아놨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체 문장이 다시 모아집니다. 계속 같이. 그러면 모으는 거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학생 요 부분 밑에 요게 뭔가 하면 지금 여기서 다 한 거죠. 요걸 가지고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미 여기 했죠. 그러니까 한 학생이 이거를 영어로, 한 학생은 뭘로? 한국어로. 때로는 역할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그죠? 네. 그럼 안 보고 거의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면은 이게 몇 번 노출을 한 12번 이상 노출을 받다 보니까 이걸 다 암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이게 영어로 보이지 않는다. 그때. 촬영해야 되게 여기 보조하고. 그 다음 이제 올려보세요. 여기 잠깐만, 여기 또 아직 뭐가 남아있죠? 청구 단위가 남아있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발음을 할 적에 사실은 여기서 끊어지는 느낌들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단위가 뭐니까 그들이 말할 때의 단위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allowed라고 했죠.
이거는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 같이. 한 명에게 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잘하나 시킬 수는 있겠지만 위화감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함께 어느 정도 소리를 지르더라고. 낼 수 있는 제일 큰 소리를 내요. 아이들 스트레스도 풀고 발음도 좋아지고. 그리고 아까 할 적에 무슨 리딩 시키라고 그랬죠? 네, 섀도우 리딩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됐어요. 근데 이건 큰 소리로 한 번만. 아니요. 세 번. 세 번이요. 죽을 때까지 갖고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서속도로 한 번씩 그냥. 네, 그건 상관없죠. 근데 아이들이 이 경우는 점점 소리가 빨라지게 됐어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다 보니까 잘난 척도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hinking에서 thinking comprehensively 연결해보세요. 자, 이거 뭐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뜻을 쓰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엄밀히 말하자면 필요 없지만 아이들이 이걸 해야 뭐를 느끼니까 성취감을 느끼죠. 자기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요게 넘어가면 phrases,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단위가 바뀌어야 되겠죠. 섹션 2에서 네, 이번엔 뭐로? 네, 그래서 센텐스로 가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 센텐스가 그 아이에게는 한 청크가 될 테니까 네, 그 방식으로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정 없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잘 어떤 소리, 안 들리는 소리,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여기다가 써놓으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너무 잘합니다. 사실 안 들어도 다 할 수 있죠. 알고 있는 문장이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 조금씩 중요한데 이건 뭔가 하면 이 이야기를 조금 뒤틀어버려요. 이제 너무 잘 아니까 주인공도 조금 바꿔보고 문형 패턴은 같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 아이가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인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요 엑서사이즈 1을 할 적에는 올라가면 이 아이가 조금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빅테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죠. 이 단어는 가져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 아이는 자기가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미 확장을 시작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된다. 그럼 그 아이는 처음에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건 기계적인 거예요. 먼저 얘기하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라면 IQ가 100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After You Study에서 인테그레이션으로 홀랭구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피킹을 시킬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스피킹을 전부 뭘로 만들어서 연극 대본으로 짰어요. 왜냐하면 이 스피킹이 너무 어떻게 하면 스틱하면 안 돼요. 너무 포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쓰는 말들 그런 말들로 짜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배역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은 이미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자기가 배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번 아이들에게 시키면 돼요. 이 아이가 저 아이 시키고 해서 하면 됩니다. 잘할 겁니다. 그 다음엔 뭣도 잘해야죠. 라이팅도 잘해야죠. 말만 잘하면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팅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는가? 이것도 첨킹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는 어떤 문장이 뭘로 시작할까?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거기에 어떤 보호가 들어가서 말들이 구성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은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할 적에 이렇게 단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국말이 어떻게 써 있어요? 어순이 영어 순으로 써 있죠. 영어 어순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밑에다가
의미 있는 것만 갖다 꽂으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니까 뭐가 네. 그 다음 이다니까 아가 오겠죠. 그 다음에 행복하니까 해피가 오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라이팅을 하는데 뭐를 이해하게 돼요. 워드, 오더. 그거를 이제 이해시켜주는 방식인데 이거를 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였습니다. 네. 전원은 거의 다된 것 같은데. 전원이? 아까 떴는데 다들 활자가 질문이 있는데 있는데요. 아까 12번을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들을 때 3번 듣는 거 이해했고, 그 다음에 그림 보면서 3번 듣고, 문자 테스트 보면서 3번 듣고, 그 다음에 빨간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청킹해서 3번을 듣게 돼요. 항상 3번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선생님, 듣는 게 3번씩 나와요. 있는데 이런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끊어읽기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독해하는 방법 네. 중에 끊어읽기 방법이 있고 지금 저건 청구하는 네. 방법이잖아요. 그 두 개가 크게 차이가 있어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기너, 인터미디어, 인터미디어 어드밴스로 올라가면서 그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단출하게 항상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최후까지 가는 거예요. 문장까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뭘 줘야 돼요? 브릿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브릿지가 없고 모든 것이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그건 훈련하고 관계없고 훈련이 되려면 완성된 훈련이 되려면 반드시 그 3가지 패턴을 밟아야 되는데 그건 잘 밟아야 돼요.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청구 다니는 비기너에서 어드밴스로 올라갈 때 더 그렇죠.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어드밴스가 되면은 거의 문장 하나를 그냥 그대로 통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걸 먼저 주게 되면은 아이들이 못하지만 이 단계를 밟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는 거예요. 태권도 하는 아이가 갑자기 저 벽돌 5장을 깰 수는 없지만 뭐부터 시작합니까? 한 장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자꾸 단련이 되면 나중에 5장을 깨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 아까 제 폴리딩에서 단어하고 문법 공부하는 세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 암기시키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그거는 ECM 방식으로 하세요. 문법은요? 문법은 거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알고자 그렇지. 공부하면. 이거 문법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 나는 문법을 위한 문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그냥 그건 오히려 방해가 돼요. 말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시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짚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깊이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초급반에서 이거를 스킵하라고 해요. 그냥 넘어가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문법으로 다루면 돼요. 이거 잘한 다음에. 자, 안 나오니까 그림으로 계속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대본으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습시켜요? 차례대로. 그렇죠. 라이팅. 연습시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자꾸 이 말을 갖다가 붙여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어 동사 문단을 자꾸 붙여나가는 과정이에요. 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을 훈련시킬 적에는 확장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 순서만 맞추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2번째로 가면은 exercise 1을 보면은 무슨 법이 나오죠? 확장법이 나와요. 네. 우선 단순한 것부터 그 다음 많은 걸 어떻게 붙이는 것인지 그걸 연습시켜줘요. 이것도 홀랭구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의비고 잘라가지고 번역자란다고 해서 그게 영어가 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전인적으로 홀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확장법을 끝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마무리? 다시 리스닝. 그래서 이제 듣고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영어로 대답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거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쓰게. 그래야 예?
영어로도 학생이 된단 말로. 그렇죠. 듣고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쓰기로 하고. 그러면 뭐가 다 되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함께 되죠. 비로소 홀 랭귀지에 근거한 청크가 완성됩니다. 그 아이는 평생 이 스토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고 자기 것이 돼요. 이것이 이제 쌓여가죠. 이 과정을 3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4번 반복. 이게 요 수준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이 단계는 충분히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인터미디엇으로 가서 다시 4번. 그리고 어드밴스드로 가서 다시 4번을 하면 그 아이는 이제 탄탄한 기초를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시중에 있는 뭐 잡아야 돼요? 훈련 끝났으니까. 실전으로 들어가야죠. 여기 있는 모든 동화책이 이제 그 아이에게 뭐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실전 교재가 되어야겠죠.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문제가 아니죠. 보캐블러리만 된다고 하면 이 청크를 훈련받은 아이는 타임지를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가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딸려 있는가 하면 이걸로 보여줘야 되겠네요. 워크북이 있어요. 이거 한 번마다 이거 하나에 워크북이 이렇게 딸려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제시를 했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써먹느냐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워크북이에요. 어떻게 써먹느냐. 그래서 여기는 전부 3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보캐블러리가 나왔으면 보캐블러리 프랙티스가 있어요. 이 단어만 하면 뭐하냐 그 단어를 실제로 어떻게 써먹느냐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워크북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여기 보면 보기에 뭐가 있죠? 단어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지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단어를 그대로는 못 써먹어요. 약간씩 변형을 시켜야 돼요. 배운 것만큼. 예를 들어 시제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방식대로 해서 이 부분 보캐블러리 프랙티스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잘못된 표현을 보기처럼 바르게 붙여.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ly를 안 붙여야 되는데 붙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푸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문장은 어디에 들어있던 문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프랙티스에 쉽게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진행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진행형을 보는 거 그래서 실제로 하게 되고 여기서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진행 이 부분을 다루죠. 이게 인터미디엇이에요. 여기에 그 브레마 포커스에 들어있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스트럭처 마찬가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unscramble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어떻게 넣고 틀어놓고 그걸 unscramble 시켜요. 그래서 정상적인 문장을 만들어요. 이게 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연습이에요.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연습은 그 아이가 자기 생각을 영어로 막 쓰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리스닝 다시 한번 원래 보시겠습니다. 대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문이 다시 나와요. 전문. 그래서 마치 수능과 똑같은 형태로 문제를 출제해요. 근데 여기서는 멀티플 초이스로 하지 않고 라이팅으로 대답하도록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지문을 그냥 고등학생에게 주고 이거 읽고 답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초등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하나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에 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읽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뭐 보고 읽기가 있었죠, 두 번째. 뭐 보고 듣기가 있었죠. 그림 보고가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들어있는 동화, 이 스토리는
8개의 조각을 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단락을. 그런 거로 구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흐트러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놓은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아이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뭘 매길 수 있어요. 번호를 먼저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밑에다가 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인지 여기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죠. 근데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랑 폰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영어로 해야 되겠죠. 하면 그리고 뭐죠? 그거를 재구성, 스토리 재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화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 순서 방식대로. 그럼 어떤 아이는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 써마리 한 것만 갖다 그냥 옮겨 놓겠죠. 그러나 이거를 좀 더 뛰어난 아이들은 거기다 뭐 넣어놓고 네, 그렇죠. 제대로 된 접속사를 집어넣고 해서 자기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12번째 정도 되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스토리를 만드는 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 훈련을 받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이 있어요. 이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해가지고 이제 교사와 학생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디스커션은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거는 비교를 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신라면하고 여기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 이게 누들이 나와요. 차인스 어드밴스. 이거는 창크가 각인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거의 네, 그냥 문장 수준으로 창크가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별 문제는 없고 난픽션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로 가보면 워크북이 이렇게 있죠. 워크북 뒤쪽을 가보면 뭐가 나오죠? 디스커션. 이런 걸 구성하게 만들고 도표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영어라고 하는 것이 학문이 아니라 실제 우리 한국의 생활과 똑같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조사할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거를 훈련시켜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교재를 다 끝내는데 얼마큼 시간이 한 교재를 한 달에 가르치면 딱 좋아요. 그러면 다 끝내려면 1년. 그러면 이거를 하면서 그 학생이 다른 동화책이나 넌픽션 이런 책을 보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중국 때 그치. 그때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최소 4개월은 기초 과정을 먼저 거치는 거니까 보통 이 학원생들이 떠나는 시기가 3달 주기잖아요. 대체적으로 학원은 그래요. 그러니까 4달을 잡고 있으면 계속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속는 거라고 했죠. 자기 실력이 사실은 거기까지 간 게 아닌데 자기가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시너지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너 정말 잘한다. 처음에는 그게 좋지만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그게 밋밋해지는 건데 이거는 스스로 뭐를 느끼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 단계를 12권까지만 가면 훈련은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보케블러리는 또 따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 아이는 ECN에 들어와서 복받은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는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아이는 뭐가 가능할까요? 뭐가 되죠 이제? 리스닝이 되죠. 그 다음 뭐가 되죠? 라이팅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아이는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꼼꼼히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문을 뭘로 보는 거죠? 하나의 슈퍼.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그 아이의 이해력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속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 속도가 늘어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음성으로 늘릴 수 있는 속도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음성으로 늘릴 수 있는 속도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늘려도 현재 2배 이상 늘릴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더 이상 빨리 할 수 없습니다. 190단어가 보통인데 빨리 하면 1분에 그걸 360단어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사포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있을까요? 속도의 한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리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히 빨라지는 거예요. 무한히. 예를 들면 충북에 충북 사범대학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박화역 교수가 계세요. 이분은 한국 속독의 대부 교수가 돼요. 정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는데 이분은 미국에 가서 스피드 리딩을 전공하고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스피드 리딩을 하려니까 무슨 문제가 있죠? 아이들이 영어 자체가 안 되니까, 영어로 스피드 리딩이 안 되니까 그 이론을 어디다 적용했는가 하면 한국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많은 속독 학원이 생길 때 박하엽 교수의 그 지침을 가지고 속독 학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젠가 뭐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영어를 해보고 싶은 거죠. 자기도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 대학교 안에만 뭐가 있는가 하면 영어 속독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생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 한 아이는 해리포터를 그대로 읽는데 그대로 보는, 소리 내는 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건데 어느 정도로 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순서로 넘기는 정도예요. 이렇게 하고 이 정도면 그 한 페이지가 끝나요. 이렇게 보면서 마치 뭐 보는 것처럼 그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아이가 두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 이 아이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저 보캐블러리를 얼마나 알길래, 첫 번째 그게 의문이었어요. 두 번째, 이 아이가 이걸 정말 보고 봤다고 하는 걸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한 거죠. 해리포터까지. 그런데 그 아이는 놀랍게도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답변을 했어요. 한국말로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아이에게는 모르는 단어가 물론 있지만 이미 그 속독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의 단어를 몰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전체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두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신비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그 필자가 만들어 놓은 책을 보고도 뜻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외국 아이는 되는데 우리가 안 된다. 이거는 이유가 있겠죠. 안 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보캐블러리가 부족하지 뭐. 두 번째로는 보캐블러리를 알아도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획득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청크는 학문이라고 이야기보다는 스킬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습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습득, 그러니까 학문처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훈련에 의한 거니까. 훈련에 의한 것은 기능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writing skill, reading skill 이런 말을 쓰잖아요. 스킬이라는 말을 쓰죠. 이것은 스킬이 맞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청크입니다. 이제 질문 주세요. 저는 이거 지금 청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문자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나눴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드밴스 과정에는 이런 식으로 나눈 구체적인 문장으로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여기 나눠져 있는 책에.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죠. 전체 다 있습니다.
생활 과정이 본책하고 워크북까지 포함되게 하는다는 거죠. 이 워크북은 이게 학원이라고 가정하면 학원에서 워크북까지 띄워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워크북은 그냥 숙제 수준으로 해도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 그 그림 언스크램블 시켜놓은 거 있죠. 네. 그 부분은 다뤄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원이라면 3달에 2달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실제로 학부모를 모시고 와서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내 아이가 발전해 있는가를 질문이 있는데요. 청크라는 거가 계속 반복하는 본인이 체화해서 빨리 읽게 된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본기를 익힐 적에는 절대로 거기다 선생님들의 생각을 집어넣지 마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책상 머리에서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책상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현장 임상 실험을 거친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선은 요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연구돼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제 청크를 가르치는 대가가 되면, 트레이너로서 대가가 되면, 그때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아이디어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럼 12권에서 6권이 픽션이고 6권이 10권 픽션인 이 이상의 기준은 없는 거고요. 훈련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남은 다른 책들을 그러니까 태권도 품새가 수백 권 있는 게 아니에요. 태권도에서도 기본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유단가가 되든 뭐가 되든 그 기본기를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활용을 하는 거죠.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사람들도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건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높은 단계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관계대학에서 끊거나 아니면 뭐 전치사학에서 끊거나 이런 게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학년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다른 교재를 봤을 때 이게 여기서 끊는지 이런 게 체화 자동으로 된다는 됩니다. 이 12권이 굉장히 많은 훈련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6권 정도만 가져도 되는데 훈련소로서 1년치가 있는 게 좋죠. 그래서 늘려놓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학원에서 할 일이긴 한데 학생이 계속 전국적으로는 집에서 이거를 잘 그런 거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루하지가 네. 성취감을 느끼는 일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근데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한 달이나 2달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어떤 경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 아이가 효과를 느낀다고 생각하면 잠시 속아주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이론으로 파고들면 이것도 힘들어서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전혀 그런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면 돼요. 질문 있어요? 시중에도 보면 뭐 쭉쭉 읽어라라든가 뭐그 잔또씨 뭐 이렇게 한 거가 아까 또 설명했고 여기 이미 답이 나와 있지만 또 요약해서 써머리를 해서 한다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별화를 1, 2, 3, 4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이 답변하면 좋겠네요. 선생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누가 다 답변할 설명하세요. 기존의 끊어읽기는 비기너, 인터미디어트, 어드밴스드를 수준을 계속 올라가도 똑같아요. 끊어있는 것 자체가. 근데 청크는 수준이 올라가면서 끊어있는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는 마지막에 문장 하나를 청크로 보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나? 이것뿐이 없어요? 차별화가? 두 번째, 네. 두 번째 누구 얘기할 사람? 폴랭구지를 설명해 주시면
쪽집 읽으라고 보고 이런 거는 그냥 읽는 거에 관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언어의 4가지 기능을 동시에 완성시키죠. 그러니까는 전혀 다르죠. 시중에 나오는 청크 시스템 교재는 단순한 리딩용만인데 이거는 이거를 마스터하면은 라이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스닝도 의미로 될 수 있고 스피킹도 되고 영접도 되고 이제 그런 게 차별하죠 자체적으로. 또 여러분 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임문호 팀장?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쭉쭉 읽거나 기존에 그냥 리딩교재는 좀 단순한 리딩 교재 같아요. 이거는 그냥 영어를 인풋 아웃풋 할 수 있는 약간의 지침서 트레이닝 교재고 그거는 그냥 한문 교재, 리딩 교재. 단순한 리딩으로만 국한됐다. 이건 4대 트레이닝이 되지가 않아요. 그 교재는. 자, 그래서 결론. 지금 설명한 것이 이 청크 교재를 집필한 사람으로서 이제 구조를 설명해 드린 것이고, 교사들에게는 훈련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끊는가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하나의 섹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는 것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실러버스가 있고, 완벽한 티칭 그 자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할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모든 걸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교재를 다루게 되는 선생님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공부하는 아이가 영문법이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되나요? 필요 없습니다. 전혀. 803 몰라도 돼요? 알면 좋습니다. 몰라도 이게 습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 12권을 마스터를 하고 나면은 그 효과는 어디라고 볼 수 있죠? 타임즈 읽을 수 있으시대요. 타임즈 읽을 수 있다. 자, 이제, 오케이. 근데 이걸 갖다가 방문지도 쪽으로 활용해서 가르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여기 방문지도가 많거든요. 1대1로 해야죠. 1대1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뿐이 안 한단 말이죠. 가서 1시간. 그럴 경우에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내가 연구가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나한테 묻지 마세요. 아니, 이게 교수님, 그러면은 학원에 왔을 때는 그 일주일에 최대한 몇 번을 와야 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야 그게 거기 차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 뭐를 몇 분간 다루라는 것까지 다 해놨어요. 거기 안에 있지. 그 다음은 응용입니다. 학원에 맞게. 네. 그래서 밑에다가 학원의 실정에 맞게 약간 변형이 더 좋다라는 거. 단어적 교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여기 이 시에는 소속된 분들은 다 받으시겠죠? 나중에 저기 교육 받으실 적에. 이건 개인적으로 구입도 가능해요. 그건 여기 대표님하고 내가 이 대표님한테 다 줬으니까 이제 이분하고 협의하시면 기분이 나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유익할 것 같아서. 자, 질문 또 없어요? 네. 자, 박수.